실기시험 제3과제 인조네일 시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인조네일을 시술하기 전에 먼저 숙지하셔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먼저 수험자가 고글을 착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끝까지 수험에 임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인조네일은 모든 과제에 공통적인 사항이 있는데 완성이 되었을 때 프리헤지의 길이가 0.5에서 1cm 미만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끝에 C커브의 그 퍼센트가 20에서 40%로 일정해야 하며 프리헤지 끝 두께가 0.5에서 1mm 미만이어야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면에 나와 있는 그림을 참고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과제인 내추럴 팁 오버레이에 대해서 시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첫 번째 시술하실 거는 소독입니다. 탈지면에 소독제를 뿌리시고, 먼저 수험자의 손 소독을 실시하십니다. 손등, 손바닥, 손가락 사이사이, 그리고 사용한 솜은 폐기하시고 다시 솜을 꺼내셔서 손등, 손바닥, 손가락 사이사이까지 깨끗하게 소독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모델의 손 소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독제를 모델의 손등, 다음 손바닥, 그 다음 손가락 사이사이까지 실시하시고 솜은 바로 폐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모델의 손톱에 있는 팔리시를 지우실 건데요. 이때 팔리시를 탈지면 솜을 아세톤에 폴리시 리무버에 묻히셔서 솜을 손톱 위에 올린 다음 잠깐 팔리시 리무버가 팔리시를 녹일 수 있는 시간을 주신 다음에 흔들어 보시고 한 번에 제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용한 솜은 바로 똑같이 사용하지 마시고 접으셔서 덜 지워진 부분, 덜 제거가 된 부분을 제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제거해 주셔야지 되고요. 솜은 손톱 위에 올려 놓으시면 안 되고 하나씩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번 솜을 터치를 하셔서 손에 묻게 되면 시술을 하실 때 이 옆에 홈이나 이런 부분에 팔리시가 들어가기 때문에 마지막 완성이 됐을 때 완성도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우실 때는 한 번에 지워 주셔야 되고 남은 폴리시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인조 손톱을 붙이기 위해서 모델의 손톱의 길이는 0.5에서 1mm 이하입니다. 그래서 손톱을 좀 짧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자연 손톱은 한 방향으로 화일링을 하셔야 되고요. 1mm 이상의 손톱이 남아있지 않도록 주의하셔서 길이를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조 손톱은 3지와 4지를 시술을 할 거기 때문에 3지와 4지의 길이를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총 인조 손톱이 만들어지는 수험 시간은 40분이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40분 안에 다 이루어져야지 되겠습니다. 자,
짧게 파일링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연 손톱에 유분을 좀 제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손톱 위에 있는 거스름이나 이런 것들을 제거해주기 위해서 푸셔 작업이나 니퍼 그리고 애칭을 주는 작업을 시작을 할 건데, 일과제 때 이미 이 손은 매니큐어가 시술이 돼 있기 때문에 기타 잔여물이나 거스러미 같은 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살짝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리프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살짝만 큐티클 라인 부분만 살짝 푸셔링을 해주겠습니다. 니퍼의 사용은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지저분한 거스러미가 생겼을 때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애칭을 줄 건데, 자연 손톱에 있는 부분을 살짝 애칭을 줄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너무 거친 화일로 주시면 안 되고 좀 부드러운 화일로 애칭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되고요. 자연 손톱에 있는 유분을 살짝만 걷어내 주시고 표면만 살짝 스크래치를 내주신다는 정도. 역시 사람 손톱에, 자연 손톱의 표면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되고 한 방향으로만 꼼꼼하게 전체 매칭을 주시면 됩니다. 손톱 위에 분지는 더스트 브러쉬를 사용하셔서, 자, 더스트 브러쉬를 사용을 하실 때는 그냥 사용을 하시면 안 되고 꺼내셔서 키친페이퍼나 타올에 충분히 알코올을 제거하신 다음에 손톱 위에 있는 분진을 제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위에 이제 방부제, 전처리제를 도포를 할 건데요. 내추럴 팁 오버레이는 프레프라이머만 도포하시면 되겠습니다. 손톱 전체의 유수분 밸런스를 조절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인조 손톱이 붙게 하기 위해서 유수분을 순간적으로 날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전처리제까지 도포를 했고요. 이제 팁을 붙이고 본격적으로 내추럴 팁 오버레이를 시술을 할 건데요. 자, 먼저 팁을 선택을 하셔야지 되는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팁을 선택을 하실 때 팁이 시중에 나와 있는 거나 이제 구입을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팁의 모양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고르실 때 잘 선택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런데 이 팁 자체의 모양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쉐입이 일정하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국가자격증 검정에는 정 스퀘어 쉐입을 무조건 만들어야지 되기 때문에 스퀘어 쉐입에 조금 어긋나는 팁을 선택을 하시면 아마 만들기 힘들겠죠. 그러면 자, 팁을 한번 보시게 되면 하나의 팁은 양 사이드 스트레이트가 정확하게 일직선이고요. 일직선으로 돼 있고 하나는 살짝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팁의 차이가 정면 스트레이트에서 봤을 때는 많은 차이가 없지만 측면에서 봤을 때를 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사이드 스트레이트가 일자여야 되기 때문에 보시면 이 팁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일자선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팁을 보시면 사이드가 좀 올라가 있는 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이 팁 같은 경우에 사이드가 일자가 아니기 때문에 완성을 했을 때 사이드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사이즈 큰 팁을 선택을 하시게 되는데, 이제 잘 만드시게 되면 상관없지만 한 사이즈 큰 팁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팁의 라운딩 상태가 좀 더 완만하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만들었을 때 C커브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덜 예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아예 선택을 하실 때 사이드가 있는 팁, 그리고 정면에서 봤을 때 일자 스트레이트가 나오는 팁을 선택하시는 게 훨씬 더 시술하기 편하고 유리하시겠습니다. 자,
팁을 사이즈를 미리 골라 놓으실 수는 없고 수험 시간 내에 모델의 손톱에 맞는 사이즈를 고르셔야지 되는데, 팁을 그냥 붙이지 마시고 이렇게 붙이게 되면 나중에 손톱의 사이드 부분과 자연 손톱이 너무나 깊게 맞닿아 있기 때문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팁의 꼬리 부분을 조금 제거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독 용기에서 클리퍼를 꺼내시고 역시 클리퍼에 있는 소독제를 충분히 제거를 해주신 다음에 자, 손톱의 꼬리 부분을 보시면 약간 사선으로 해서, 물론 여기 끝에를 너무 많이 제거를 하시면 안 되고요. 약간 사선으로 불필요한 부분만 조금 커팅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커팅을 한 모습입니다. 클리퍼는 다시 소독 용기에 집어 넣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모델의 손에 팁을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팁을 부착하실 때는 젤글루로 부착을 하시면 되고요. 팁의 웰 부분에 젤글루를 바르시고 부착을 하시는데 기포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기포가 생길 것이 조금 우려가 되시고 잘 안 붙는 것이 염려가 되신다고 하면 모델의 손 부분에 젤글루를 좀 바르시고 부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꼬리 부분에 역시 잘 부착이 되도록 핀치를 한번 지그시 주시는데, 이때 너무 세게 주시게 되면 기포가 다시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만 해서 붙을 수 있는 정도로만 해서 부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팁을 부착을 하셨으면 팁의 길이를 커팅을 할 건데요. 팁 커터기를 이용을 해서 팁을 자를 겁니다. 이때 클리퍼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팁에 곡선이 있기 때문에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이 커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팁을 꼭 자르실 때는 팁 커터기를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안전하게 자르게 하기 위해서 모델의 손을 잡으시고 팁 역시 잡아서 자르다가 튕겨 나가지 않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기리가 0.5에서 1cm 미만이기 때문에 1cm보다 더 길면 안 되겠고요. 대신 화이링 할 거기 때문에 조금 맞춰서, 아니면 아주 살짝은 길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잡아서 어느 정도 커팅이 되시면 팁을 잡으셔서 튕겨 나가지 않도록 하셔서 커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길이 커팅을 하셨으면 이제 팁의 두께를 좀 줄여줄 건데요. 먼저 길이는 정 스퀘어 쉐입이기 때문에 일자로 만들어 주셔야지 되고요. 이때 너무 화이를 숙이시게 되면 라운드가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지 됩니다. 일자로 길이 정리를 하시고, 사이드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팁이기 때문에 굳이 사이드는 지금 화일링을 많이 안 하셔도 되고요. 대신 핀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양옆의 사이드 부분을 두께를 많이 줄여 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일자로 90도 화일링. 화일이 새 거여서 모델의 손이 다치지 않도록 만약에 너무 날카롭다고 하면 이 끝부분을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가볍게 화일을 끝부분을 제거해서 모델의 손이 다치지 않도록 하시고, 자, 90도 화일링. 이때 너무 힘을 줘서 화일링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아랫부분, 끝에 부분이 갈려서 스퀘어 쉐입이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두께만 일자로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파일링 하시고요. 반대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팁의 두께가 조금 많이 줄어져야 나중에 핀치를 주실 때 잘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양 사이드 옆을 많이 잘 줄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프리엣지를 화일 두께를 팁의 두께를 갈 텐데, 자, 손톱 위에 표면을 화일링을 하다가 손톱 위에 손상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젤글루를 가지고 손톱의 윗부분을 좀 보호를 해주시게 되면 자연 네일에 손상이 덜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조금의 팁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꿔주시게 되면 화일링을 하시더라도 자연 손톱에 손상이 가지는 않겠죠. 턱과 맞아지니까. 젤글루는 조금 잘 굳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굳기 때문에 글루 드라이를 뿌려서 좀 말려주셔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 글루 드라이를 너무 가깝게 뿌리시면 안 되고요. 조금 멀리 잡으시고, 많이 뿌리셔도 안 되고 소량 아주 조금만 뿌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글루 드라이가 작용을 해서 젤글루를 마르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이때 잘 마르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 뿌리시게 되면 젤글루가 노랗게 변색이 되기 때문에 소량만 뿌리시고 잠깐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면의 두께를 이제 줄여주실 건데요. 한 방향으로, 인조 손톱이기 때문에 양방향 화일링이 가능하지만 처음에 어느 정도 두께를 고르게 제거를 해주기 위해서 한쪽 방향으로 천천히 화일링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에서 오실 때는 양방향 화일링을 해서 나머지 두께와 표면에 어느 정도 고르게 되는 거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께를 살짝만 손으로 확인을 하시고 두께 제거가 잘 될 수 있도록 화일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리엣지 부분의 두께가 어느 정도 제거가 되면 이제 팁턱을 제거를 하셔야 될 텐데, 아까 젤글루를 조금 발라놨기 때문에 팁턱 제거가 훨씬 더 수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팁턱 제거 역시 하실 때는 한 방향으로 해서 어느 정도 갈리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반대쪽에서 다시 한번 오시고 다시 한번 또 끝에서부터 한 방향으로 파일링 하시는 거를 확인하신 다음, 이 작업의 반복으로 해서 팁턱을 제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팁턱 제거를 너무 많이 하시려고 하시다 보면 오히려 얼룩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주의하셔서 팁턱이 어느 정도 제거가 되는지를 확인을 하신 다음에 얼룩이 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턱을 제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진 때문에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시면 더스트 브러쉬를 사용을 하셔서 다시 한번 위에 부분을 제거하시고 어느 정도의 팁턱이 제거됐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덜 된 부분이 있으시면 마무리 제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팁턱 제거가 끝났고요. 자, 이제 표면에 두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표면에 두께를 올리시기 전에 조금 전에 더스트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분진을 제거를 해줬는데 확실하게 손톱 주변까지 전체 분진이 들어가지 않도록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시고요. 자, 두께를 올리실 때는 먼저 젤글루를 사용을 해서 전체를 팔리시 바르듯이 코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큐티클까지 먼저 가지 마시고 밑에서부터 큐티클 보호하기 위해서 밑에서부터 가셔서 전체 팔리시 코팅 하듯이 골고루 끝 부분까지 젤글루로 코팅하시고요. 잠깐 마를 수 있는 시간을 주신 다음에 두께를 조금 더 올려서 코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2번 정도의 젤글루를 지금 코팅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하실 때는 조금 더 양을 많이 하셔서 두께가 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젤글루를 바르실 때 끝부분에 두께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끝부분에 만약 혹시라도 두께가 생긴다고 하면 클린 티슈로 제거를 조금 해주시고, 자, 필러 파우더의 경우는 꼭 사용을 해야지 되는 부분은 아니고 두께를 위해서 하이 포인트를 만들거나 필요한 부분에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델의 손을 확인을 했을 때 하이 포인트 부분이 꺼져 있다거나 어디에 두께나 아니면은 형태가 부족한 부분이 생기신다고 하면 그때 필러 파우더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형태가 부족한 부분이 없다고 했을 때는 그냥 젤글루로만 아니면 다른 글루로만 두께를 만드셔도 되겠습니다. 필러 파우더는 옆에 한번 뿌리셔서 어느 정도 필러 파우더가 분사가 되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필요하신 부분만 살짝 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글루 작업을 할 때 필러 파우더가 피부에 묻어 있으면 그쪽으로 글루가 타고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필러 파우더가 피부에 묻었으면 그거는 꼭 제거를 해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라이트 글루가 어느 정도 또 정도를 가지고 있는지 키친 페이퍼에 확인을 하신 다음에 필러 파우더를 흡수를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큐티클 쪽으로 또 먼저 가지 마시고요. 중심에서부터 사이드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라이트 글루를 바르고 난 다음에 조금 마를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요. 필러 파우더가 가루이긴 하나 조금 두께가 있기 때문에 표면이 울퉁불퉁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울퉁불퉁하다거나 했을 때는 이때 표면 정리를 좀 해주실 수 있는데 이때 파일링이나 가벼운 버퍼로 표면을 좀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 작업을 시술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많은 부분이 울퉁불퉁하지 않다고 했을 때는 젤글루로 표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글루를 뿌리고 난 다음에 글루 드라이를 사용을 하지 마시고요. 젤글루로 한번 코팅을 해주겠습니다.
자, 젤글루로 코팅을 해주신 다음에 글루드라이를 사용을 하셔서 양쪽에 있는 사이드만 글루드라이를 뿌리시고, 자, 어느 정도 마른 다음에 핀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핀치를 주실 때는 너무 세게 주시게 되면 자연 손톱과 인조 손톱이 분리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세게 주시면 안 되고, 가볍게, 그리고 핀치가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좀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핀치를 주시고 바로 떼지 마시고 조금 기다려서 핀치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실크를 붙일 건데요. 실크 역시 재단을 하시면 안 되고, 이때 시술을 하시면서 필요한 부분에서 재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재단하시면 안 되고요. 자, 실크를 붙이실 때 손톱에 맞게 붙이셔야 되고, 큐티클 부분에 너무 가깝게 붙이시면 안 되고, 한 1mm 정도 띄어서 붙이신 다음에 실크가 없는 부분이 없도록 꽉 채워서 붙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크를 자르는 방법은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고요. 맞는 방법, 소음자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조금 딱 맞춰서 잘 붙일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자, 처음에 자르실 때 큐티클 라인 부분과 실크의 윗부분을 맞추셔서 전체 길이보다 한 0.5cm, 0.5cm 정도 되는 부분을 커팅을 해주십니다. 왜 좀 더 길게 자르냐면 이 부분을 잡고 실크를 붙여야지 되기 때문에. 자, 보시면 큐티클 부분과 밑에 부분까지 해서 조금 더 길게 잘랐습니다. 남아있는 부분이 너무 길지 않아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손톱의 사이즈에 맞게 좀 잘라줄 건데, 자, 전체 손톱을 밑에 실크를 대시고 손톱의 넓이보다 좀 넓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때는 너무 넓게 자르지는 마시고요. 잘라주신 다음에 손톱의 굴곡과 실크가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보통 이 넓이는 손톱의 넓이와 한 0.3mm 정도를 넓게 자르시면 보통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자르시고 손톱을 꼭 맞춰서 확인을 해 보신 다음에, 자, 실크를 대시고 큐티클 라인이 끝나는 지점에 사선으로 커팅을 해 주십니다. 자, 큐티클 라인 끝에까지 실크를 대시고 큐티클 라인이 끝나는 이 지점부터 사선으로 커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확인을 하시고 끝나는 지점부터 커팅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실크가 잘려져 있다고 하면, 자, 여기서부터 둥글게 잘라서 큐티클 모양을 확인하면서 각이 있지 않도록 둥글게 잘라주시고요. 실크 가위로 조금 떼어서 실크를 떼어주시고, 자, 사선에서부터 잘 붙이셔서 끝 부분까지 잘 붙여질 수 있도록 사이드가. 팁은 텐션이 있기 때문에 너무 심하게 핀치를 주게 되면 팁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가볍게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라이트 글루를 다 했으면, 자, 젤 글루로 다시 한번 두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 위에, 실크의 위에 두께가 생길 수 있도록
처음에는 팔리시를 바르듯이 전체 골고루 발라질 수 있도록 하시고요. 역시 끝에 두께 생기시면 안 되고요. 자, 한번 마르시고 글루드라이는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자연적으로 마를 수 있도록. 글루드라이를 사용하시게 되면, 글루드라이를 사용하시고 다시 젤글루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젤글루의 브러쉬가 굳기 때문에 젤글루를 사용하실 때는 글루드라이를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를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께를 훨씬 더 많이 주셔서 젤글루를 도포해 주시고, 이때 두께가 너무 적게 되면 실크가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화일링을 할 때 실크가 없어지는 경우가 생기겠죠. 제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두께를 충분히 주셔야지 됩니다. 물론 두께를 주시다가 끝에 부분에 뭉쳐서 쉐입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으면 절대 안 되겠고요. 자, 젤글루를 도포를 하신 다음에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글루드라이를 가지고 사이드만, 아까하고 똑같이 사이드만 글루드라이를 뿌리시고 손톱으로 살짝 확인하신 다음에 마무리 핀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일링 순서는요. 자, 인조 손톱 만들어진 밑부분에 일직선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대로 실크를 파일링을 하시면서 제거를 하시면 되겠고요. 밑에 부분 남아있는 부분은 이때 조금이라도 화일이 숙여지게 되면 수험자 쪽으로 숙여지게 되면 라운드가 되고요. 모델 있는 쪽으로 화일이 숙여지게 되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일자가 안 되기 때문에 일자로 정확하게 맞춰주시고, 자, 그 다음에 사이드 부분 화일링을 하실 때는 피부에 글루가 묻어서 붙어있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사이드를 확인을 하셔서 화일링을 하시고요. 자, 반대쪽 화일링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쉐입을 맞추기 위해서 90도 일자 파일링. 자, 반대쪽. 이때 쉐입을 화일링 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 쉐입을 맞추는 화일링이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 밑선, 그 다음에 사이드, 그 다음에 옆선 사이드까지 하게 되면 모양이 거의 완성되는, 가장 마지막에 쉐입이 이미 완성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쉐입 파일링을 하실 때 조금 주의하셔서 세밀하게 파일링을 좀 해주시고요. 너무 심하게 화일링을 하게 되면 실크가 갈리기 때문에 부드럽게 표면은 살짝만 그리고 큐티클 라인 부분은 손으로 큐티클을 조금 감싸셔서 큐티클이 손상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천천히 파일링 하셔서 큐티클 부분에 턱이 생기지 않도록 파일링을 하시고요. 자, 그 밑에 부분 맞춰서 파일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면에 굴곡이 생기지 않고 전체적으로 구조에 맞춰서 정 스퀘어 쉐입이 나올 수 있도록
파일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거친 화일, 그러니까 너무 거친 화일을 쓰시면 안 되고 부드러운 화일로 표면을 정리하신 다음에 더 부드러운 화일로 표면을 조금 더 정리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세밀하게 사이드 부분이나 파일링이 덜 된 부분, 그리고 스퀘어 쉐입이 좀 틀어졌다거나 하는 부분을 교정을 하시면서 표면을 좀 매끄럽게 만들어 주시고요. 손톱에 손상이 가지 않는 파일을 선택을 하셔서 파일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 큐티클 라인 부분에 턱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얇은 화일로 큐티클 부분을 한번 화일링을 해주시고요. 자, 중간에 분진을 한번 털어내 주겠습니다. 더스트 브러쉬를 사용을 하셔서 표면에 있는 부분은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시고, 자, 샌딩 버퍼로 전체적으로 고르게 샌딩을 해주시고요. 광택 마무리이기 때문에 샌딩을 잘 해주셔야 광택이 잘 나겠죠? 그래서 샌딩은 좀 거친 부분과 부드러운 부분으로 아까 화일이 지나간 부분을 전체적으로 골고루 빠뜨리지 않고 지나가 주셔야지 되고요. 이때는 양방향으로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한 방향으로 하시는 것보다. 그 다음에 광택용 파일을 꺼내셔서 광택용 파일에서 조금 더 거친 부분을 먼저 파일링 해주시고요. 물론 샌딩 파일이 지나간 부분을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다 광택용 파일로 파일링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부분으로 다시 광택을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마무리 클린을 할 건데요. 이때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하셔서 클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 클린을 하실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는데 클린을 깨끗이 해야지만 마무리 때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완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마무리 클린 작업이 아주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일이나 또 멸균 거즈를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용을 해서 클린을 할 건데요. 분진 제거를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큐티클 오일을 사용해서 일차적인 분진 제거를 해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저는 핑거볼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핑거볼을 사용을 해서 물로 클린을 할 건데요. 자, 담궈서 자, 더스트 브러쉬를 사용을 하셔서 깨끗하게 안쪽에
손톱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 분진을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핑거볼 클린을 하신 다음에 멸균 거즈를 사용을 하셔서 손 전체에 있는 물기나 분진을 함께 제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멸균 거즈가 말라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클린을 하기 위해서 조금 물 뿌리개를 사용을 해서 물 스프레이를 사용을 해서 거즈에 좀 분사를 하고요. 자, 엄지손을 감으셔서 다시 한번 케어하듯이 깨끗하게 뒤집어서 손톱 밑까지 사이사이 깨끗하게 제거를 하시고 다시 한번 마른 멸균 거즈로 닦아내시고요. 클린 페이퍼로 깨끗이 물기를 하나도 남아있지 않도록 제거하시면 완성이 되겠습니다.